일단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집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수집 데이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소유 기관 혹은 소유 부서 이런 데랑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과연 가능한지. 자, 그러면 이제 샘플로 데이터를 한번 좀 받아봐서 그 데이터가 정형인지 반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데이터 칼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거를 이제 DB에다가 어떻게 저장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적용 기술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집 주기를 실시간으로 할 건지 월별로 할 건지 일별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일단 데이터 중에서 이제 내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가 있을 텐데 내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인프라 내에 위치한 데이터고 이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법들을 좀 협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 데이터 중에서 그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CRM 데이터, 공급망이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해서 어디로 발주하고 뭐 이런 CRM 데이터. 그리고 ERP 데이터,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좀 뭐 인사 관리나 뭐 생산 관리나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좀 큰 기업 관리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CRM은 이제 고객에 관련된 거, 고객의 정보, 거래 정보, 고객의 어떤 그 이벤트적 그 반응 정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쪽에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백본 그리고 방화벽, 스위치, IPS, IDS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에서는 이제 마케팅 VOC 접수 데이터, 고객의 소리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이제 뭐 민원 상담이라든지 뭐 웹 게시판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전화 상담한 걸 녹취할 수도 있고 웹 데이터 웹에서 한 거면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녹취한 거면 이제 음성 데이터가 될 텐데 요즘에 이제 그 보이스 투 텍스트, 스피치 투 텍스트죠. 예. STT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그 TTS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그 텍스트와 음성으로 이제 변환하는 어떤 것이 이제 분석에 편할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자로 텍스트로 되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해요. 보이스 자체는 그냥 이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분석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밖에 있는 데이터니까 이제 외부의 협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는 데이터고 상당히 법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서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제3자 동의라든지 이런 걸 고객한테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아마 그 SNS 데이터, 그런 거 되겠죠. 블로그나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렇게 공개 데이터는 좀 쉽게 가져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뭐 센싱 데이터 같은 것도, 온도, 습도, 기계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위치는 밖에 있지만 실제 우리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는 위치는 저기 밖에 있지만 관리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다면 그 통신을 통해서 프로토콜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들어오는 뭐 컬럼별로 파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죠. 데이터 유형별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어떤 데이터에 필요한지는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는 이미 이제 행과 열,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간단한 구조로 생각하면 이게 변수가 있고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케이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A 데이터 셋, 뭐 B 데이터 셋 데이터 자체가 DB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좀 큰
그런 데이터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하려면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ETL, 그러니까 extract 추출하고 transform 변환해서 load 적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 스토어나 데이터 스토어에 적재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FTP는 좀 많이 아시죠? 예.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제 그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서버 투 서버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클라이언트 서버 해서 그 서버에 직접 올리거나 서버를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스쿱, 그다음에 API. 오픈 API하고 API는 좀 다른데 그냥 일단 API 자체는 이제 정형 데이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DB to DB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계를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것. 그리고 리모트 싱크 이건 이제 원거리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주고받는 이런 게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필요한 기술들이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크롤링, 그러니까 웹에서 있는 것들은 크롤링 기술을 많이 쓰죠. 그리고 RSS는 이제 어떤 구조를 이미 공개를 해놔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픈 API. 그러니까 API는 정형이고 오픈 API는 비정형이다. 이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오픈 API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화된 그 메타데이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단 오픈 API 자체는 비정형이죠. 그리고 이제 뭐 스크랩파이, 그다음에 아파치 스카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 중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반정형 데이터에는 센싱, 스트리밍, 뭐 플럼, 스크라이브, 그 척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정형과 비정형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반정형, 그러니까 이 오픈 API도 그렇고 RSS도 그렇고 비정형일 수도 있고 반정형일 수도 있어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메타 데이터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 A, B, C, D 이런 이제 A라고 하는데 이게 변수명이고 뭐 12개 자리고 이거 형태는 플로트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A 변수에 대한 구조를 알려주고 B 구조도 어쩌고 근데 이 전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센싱 데이터나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 센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25도고, 그 다음에 습도가 뭐 12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게 컬럼이 딱딱딱 나눠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통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뭐 1분 단위다, 뭐 1분 단위 이렇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잘라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는 그 자체로는 거의 정형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 컬럼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쭉 돼 있어요. 로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계의 특성과 기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진동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통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라야 됩니다. 자르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죠. 맨날 들어오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원 데이터 자체로는 자르기 이전, 컬럼화 되기 이전에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정형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